네, 오늘은 NPL 말고 GPL 한번. GPL 뭔지 아시죠? GPL은 저희가 Good Performing Loan이라고 하는데 사실 금융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냥 PL이라는 Performing Loan. 그러니까 정상 채권이에요. 정상 채권. 수익이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실 채권이 되면 이게 이제 부실 채권과 비교해서 GPL 투자자들이 그런 말을 써요. Good Performing Loan. 그래서 GPL 투자를 이렇게 모집하는 GPL 투자 오픈 대화방도 많고, 이게 GPL 투자가 쉽게 말해서 그냥 사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개의 대출과,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대출을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GPL 사업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GPL 비즈니스가 수익이 좋다, 어쩐다 하는데, 오늘은 그 GPL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GPL 비즈니스는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5억 정도 있어요. 수중에 5억이 있다. 그러면 돈을 벌까 못 벌까? 5억이 있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노후 자금으로 5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하시는 분들은 GPL 비즈니스, GPL만 제대로 하시면요 5억이 있다. 제대로 하시면 위험률 없이 한 달에 500은 벌어요. 왜냐면 GPL은 제가 일단 좀 대출계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출계는 제가 좀 여기 그려볼게요. 제가 그리드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드화.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금융이 있고요. 1금융은 아시는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2금융이 있어요.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이런 캐피탈사들을 2금융이라 하고요. 그리고 상호금융권을 혹자들은 1.5금융이라고 하는데 저는 2.5금융이라고. 왜냐면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3금융으로 가면 저축은행과 대부가 있겠죠. 저희가 같은 대부가 있어요. 대부업체. 사채죠. 4금융권이 있는데 이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우량한 고객이죠. 이 우량한 고객은 1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습니다. 주담대. 여기서 우량하다는 것은 LTV와 DSR이 가능하다. DSR이 충족된다. 이 충족이라는 단어는 1금융권에서 정한 이 제도권 내에서의 대출이 가능한 고객이다. 왜? LTV도 가능하고, LTV는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 비율, DSR은 상환 여력이죠. 상환 여력이라고 하면 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용, 소득, 이 소득의 안정성, 꾸준한지, 공무원인지, 대기업이면 이 기업의 존속 여부, 그런 걸 보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신용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저렴한 금리에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1금융권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서 2금융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 1%에서 2% 정도 더 높은 금리를 내면서 금융비용을 내면서 금융비용이 올라가면서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아니, 갚을 여력도 없는 사람에게 무분별로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만을 일으켜서 대출을 받게 해서 이렇게 부동산 값을 자꾸 변동을 주지 마라. 있는 사람들만 돈 벌라는 얘기죠. 네. 이 사다리를 없애라. 그리고 상호금융권은 저희가 제가 상호금융권을 왜 2.5금융이라고 하냐면 1.5금융이 아니라 이 캐피탈보다 금리는 낮아요. 금리는 낮지만 이 그리드화로 돼 봤을 때 2금융에서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2금융에서도 거의 같은 은행법을 쫓는다고 보면 이 상호금융권은 조합이잖아요.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법, 상호금융법을 쫓아요. 이 행안부에서 이제 규제와 관리 감독을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누구나가 돈은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 상호금융권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부에서 이 1, 2금융권에게 제시하는 규제보다 상호금융법에서 제시하는 규제가 더 LTV나 DSR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에서는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 같은 걸 많이 해요. 사업자 대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금융을 가는 거죠. 저축은행 가고 대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제 신규 사업자, 그러니까 즉발 사업자 발행해서
해서 사업자 대출을 85%까지 내고 했는데 이것도조차 힘들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신용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주는 겁니다. 이 3금융권에서. 여기에도 못 미치시는 분들이 여기서 뭘 해준다? 저축은행과 대부에서 주담대를 해줍니다. 왜냐? 신용이 안 돼도 신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대출을 해주라는 정부의 규제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 담보물건, 주택담보물건의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잘 갚으면, 옛날에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전두환 씨가 영화에서 뭐 전두광 씨가 했던 말이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서울에 보면서. 그래서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 신용 낮고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안 갚으면 주택 뺏어오고, 잘 갚으면 고금리 아닙니까? 고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금리가 바로 GPL을 의미하는 거죠. 굿 퍼포밍, 고금리.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5억이 있어요. 자, 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1금융권에서 3억을 빌려줬고, 이 아파트가 향후 가치가 무조건 5억 이상이에요. 아파트들을 3억을 빌려주고 13억 이상을 빌려주고 싶지만 1금융에서 3억 이상밖에 못 빌려줘요. 이 사람의 뭐 LTV나 뭐 이런 것들을 따졌어요. 그런데 이 위로 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상호금융권에서도 후순위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채권 최고액을 빼야 되니까. 채권 최고액을 또 빼야 되니까 3억 6천 정도까지 설정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부업체에서 이 1억 정도는 내가 빌려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3억 6천 뒤로 내가 한 1억 빌려주고 설정을 뭐 한 5억까지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6천 플러스 한 130%, 뭐 1억 3천 정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한 4억 9천 정도 되잖아요. 무조건 5억 이상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이 쓴다면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GPL 상품이 되는 거죠. 1순위 뒤로. 금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빌려주면, 대부에서 빌려주면 18.6% 받아요. 15% 정도. 근데 이 대부가 아니고 이게 P2P가 끼거나 뭐 대부 중개가 붙으면 수수료를 또 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달라는 소비자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1금융 뒤로 빌려줄 수 있는 대부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뭐 불법이라고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3% 먹어요. 뭐 P2P로도 떼고, P2P 같은 업체들이 특히 많이 떼죠. 그래서 3% 정도 통상적으로 거래가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예,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선취하거나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비즈니스 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고 아파트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다, 상승이다 라고 봤을 때 GPL 사업을 해요. GPL 사업을 하고 내가 5억이 있어. 그리고 물건 분석이 가능해. 물건 분석 가능해. 그리고 개인에게 또 빌려줘요. 법인일 경우에는 빌려주면 안 돼요.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뭐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우발 채권이 많이 생깁니다. 뭐 우발 채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 경매하시는 분. 이 우발 채권이라는 거는 뭐 법인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매시의 선순위죠. 이제 미지급 급여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개인에게 선순위 1순위 1금융에서 지정한 LTV 이상의 LTV 이후로 후순위 대출을 캐피탈에서도 많이 하고 대부에서 GPL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GPL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거에서 뭐 이게 이렇게 자기가 잘 몰라서 떼인다 하더라도 15%에서 3% 떼어도 12%를 가져가요. 12%면 5억에 12%면 얼마죠? 한 달에 1%잖아요. 그럼 500만 원 버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5억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보다 이 5억이 GPL 시장에 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을. 이게 바로 GPL 시장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 나는 GPL 안 하느냐? NPL이 있으니까. NPL은 이 부동산에 대한 물건 분석이 이제 가능한데 NPL이 없어요. 없고 자본이 좀 크지 않고 경험이 없으면 GPL을 하기도 하고, GPL도 괜찮으니까. 근데 GPL을 저도 사실 GPL을 했었거든요. GPL을 하다가 요즘 이 회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NPL 할 게 너무 많은데 부실 채권이 너무 많고 저희는 분기별로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GPL 한번 들어가면 3년
3년씩 계약 맺고 이러거든요. 뭐 1년 맺기도 하지만 두려워해요. 또 돈 빌려주는 분들이, 돈 빌려 받는 사람들이 1년 뒤에 이거 갚으라고, 아 나 무섭다, 갱신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또 대환을 해주기도 하지만 어렵죠. 이 대부업계에서도 대환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회수를 해야겠지만 이 담보 물건의 가치가 더 올랐다든, 그리고 그 안전한 LTV 룸 안에 있다면 서로 또 대환해주고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GPL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필드에 있으면서 느낀 경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GPL도 나쁘지 않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본 이득으로 돈을 벌어야 돼. 자본 이득은 내가 자고 있어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요. 엄마 아빠가 대부업자라고 딸이 몰라요. 밖에 나가 모르고. 그리고 대부업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담보로 설정을 하는 거죠. 설정을 해서 너가 못 갚으면 내가 너의 재산을 몰취하겠다라는 계약과 약속을 하고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신용이나 이런 여건이 안 좋으신 어려우신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지만 담보 설정을 한다는 거. 제가 일물일권 거기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당 설정해서 돈을 빌려주는 GPL 사업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다.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물건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고 그다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GPL 사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거는 뭐다? NPL 사업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